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밥도 먹고 TV도 잠깐 보고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식탁에 앉았죠.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집안은 고요하기만 한데 갑자기 가슴이 묵직해지더군요. 처음엔 속이 더부룩하네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왼팔이 저릿하고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설마 이거 심장 쪽 문제 아냐? 그 순간 저는 집 안에 혼자였습니다. 전화기를 들까 말까 계속 망설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 조금 누워 있으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몇 분을 버텼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몇 분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위 어르신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셨던 분 계신가요? 심장마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지내던 평범한 순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로 접어들면 몸 여기저기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별일 아닌 가슴 두근거림이나 갑자기 오는 피곤함 같은 게 사실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고 민폐가 될까봐 도움을 청하지도 않죠. 하지만요, 그렇게 참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심장마비는 초기 몇 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몇 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큰 위기를 맞느냐가 갈립니다. 이건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배우자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자녀들은 다 커서 따로 살고 하루 대부분을 조용히 보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고요한 시간 속에 만약 갑자기 이상 증상이 온다면 정말 막막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혼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력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혼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러나 정말 중요한 7가지 대처법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건 절대 어려운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배우는 전문 처치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일상 안에서 집 안에 있는 약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전화기 하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슴이 답답하면 바로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 바로 119에 전화하는 것, 아스피린 하나를 꺼내서 씹는 것, 그리고 스피커폰을 켜고 편안한 자세로 심장을 쉬게 해주는 것, 이렇게만 해도 응급 상황에서 우리 생명을 지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당황하게 되죠. 숨이 가쁘고 팔이 저리면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미리 알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배가 되면 스스로를 지키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혼자 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심장마비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행동을 하나하나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들어보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지식 하나 챙겨두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준비된 사람의 편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위급한 순간에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 준비가
내일 가족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병원에서 태어나는 미래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가 볼까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앞으로의 삶에 작게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응원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이 소중한 생존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극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실제로는 훨씬 더 조용하고 교묘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리시지만요. 정작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신호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기 쉬운 겁니다. 조용히 찾아와 슬그머니 이상한 느낌만 남긴 채 위험을 키우는 게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자,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남 양산에 사시는 75세 박영감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침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보고 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묵직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소화가 안 되나 싶어 물도 마셔보고 트름도 해봤지만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때 팔이 저릿하고 숨이 차오르더니 식은땀까지 흐르기 시작했죠. 그 순간 박영감님은 예전에 보건소 건강 강의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답니다. 속쓰림처럼 느껴져도 그게 심장의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 말을 기억해내고 바로 119에 전화를 하셨고요. 나중에 병원에서 들으니 그 판단이 심장 손상을 줄이는데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는 거죠. 심장마비는 통증보다 이상한 느낌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가슴 가운데가 묵직하거나 누가 가슴 위에 앉은 듯한 느낌. 쥐어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프다기보다 불쾌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정도로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엔 소화가 안 되나 싶고 괜히 숨이 가쁘다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바로 심장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건 통증이 꼭 가슴에서만 느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팔이나 어깨, 등, 턱, 심지어 위장이나 치아 부근까지도 통증이나 묵직한 느낌이 퍼질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배나 등 쪽에 압박감이나 불편함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근육통이나 소화 문제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68세 김정희 여사님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등이 뻐근하고 가슴이 얼얼해서 파스를 붙이셨대요. 근육통인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낫질 않고 오히려 숨이 점점 가빠지면서 병원을 찾으셨고 결국 심장 관련 문제로 진단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 덕분에 큰 수술 없이 회복하셨다고 해요. 그 외에도 자주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숨가쁨과 식은땀이에요. 평소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숨이 막 차오르고요. 몸이 뜨겁지도 않은데 이마와 등에 땀이 맺히는 겁니다. 마치 산을 급하게 오른 것처럼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숨 쉬는 게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증상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께 많이 나타나는데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될 때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숨쉬기 불편하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날씨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지나치시는 증상,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요즘 따라 유난히 피곤하고 전에는 잘하던 일이 유독 힘들게 느껴지고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건 몸이 심장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부터 그런 기운이 계속 이어진다면 심장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 이틀 간격을 두고 하나씩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몸에서 평소와 다른 기분이 들었을 때 그걸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고함치듯 심장이 아파 하고 알려주지 않아요. 늘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 작은 속삭임을 듣지 못하면 결국 크게 소리치게 되죠. 그땐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같은 느낌이 반복된다면 조금 더 참아보자라는 생각보다 확인해보자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심장은 두 번째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가슴 가운데가 묵직하고 불편하다. 팔이나 어깨, 등, 턱, 심지어 위장까지 이상한 통증이 있다.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며 어지럽다. 갑자기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운이 빠진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망설이지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도움을 부른 후 응급대원이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문입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현관문을 잠금 해제해 두는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이 문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시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사시는 77세 오영감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오영감님은 어느 날 가슴이 조이고 팔이 저릿하더랍니다. 처음엔 내일 병원 가야 하나 생각하셨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고민하다가 문을 열어둬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고 해요. 몸이 무거운 걸음으로 현관까지 걸어가 문을 열고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5분쯤 지나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바로 들어와서 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 여는 게 뭐 대수냐 싶었는데 그 몇 초라도 생명을 살렸더라고. 맞습니다. 잠긴 문은 구급대원의 진입을 늦추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 몇 초가 몇 분이 되고 몇 분은 심장 근육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119에 전화를 했다면 가능하다면 문은 열어두세요. 물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땐 그냥 편한 자세로 앉아 계시는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면 현관문, 공동현관, 도어락 등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정말 좋은 준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보안이 철저한 주택에 사신다면 스마트 도어락 비밀번호를 비상용으로 설정해 두거나 가까운 이웃에게 여분 열쇠를 맡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원격 문 열기 기능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준비 하나가 응급처치를 몇 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게 곧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전화기입니다. 전화는 단순히 구급차를 부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생명줄이자 목소리를 대신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중랑구에 사시는 79세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가슴이 조이고 왼쪽 어깨가 쑤시더니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기억해내고 119에 전화를 했는데요.
그때 손에 힘이 빠져 전화를 귀에 대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스피커폰 버튼을 눌러 디스패처와 통화하면서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호흡하셨다고 합니다. 스피커폰을 쓰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손에 힘을 덜 쓸 수 있고요. 말을 못하더라도 디스패처가 주변 소리를 통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호흡 소리, 배경음, 신음 등으로도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대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폰의 의료 정보 아이디 기능 꼭 설정해 두세요. 아이폰은 건강 앱에서, 안드로이드는 긴급 정보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이,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 당뇨나 심장질환 여부, 응급 연락처 등을 넣어두면 되는데요. 이걸 미리 입력해 놓으면 응급대원이 잠금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79세 한 할머니도 이 정보를 설정해 둔 덕분에 기절 직전 도착한 구급대원이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과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답니다. 그 정보 하나 덕분에 약물 오류 없이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오늘 영상 끝나면 단 5분만 시간을 내서 이 설정을 꼭 해두세요. 혹시 말도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전화기가 대신 말해주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호흡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가슴이 조이고 생각이 멈추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를 안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천히 깊게 하는 호흡입니다. 82세 윤 아저씨는 딸에게 배운 호흡법 하나 덕분에 심정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가슴에 강한 압박이 느껴졌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지만 윤 아저씨는 머릿속으로 딸이 해줬던 말을 떠올렸어요. 아빠, 힘들 땐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세요. 그게 아빠 심장을 도와줄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정말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코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입으로 내쉬기를 반복하셨대요. 그리고 그 호흡이 심장의 속도를 조금씩 안정시켜줬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호흡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요. 언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평소에 TV 볼 때, 산책할 때,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연습해두면 위급한 순간에 본능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호흡이 심장을 고치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 몇 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행동,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행동은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라는 건 꼭 대단하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는 오히려 평소에 익혀둔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하죠. 119에 전화하는 것, 아스피린을 씹는 것, 몸을 움직이지 않고 쉬게 하는 것, 문을 열어두는 것, 스피커폰을 켜는 것,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는 것,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호흡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은 말 그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제때에 정확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관건이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단지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몸에 익히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심장마비는 말없이 다가옵니다. 예고 없이 평범한 하루 속에 조용히 들어와 어느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죠. 평소와 똑같은 저녁 식사,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산책길,
혹은 TV를 보던 그 순간에도 심장은 갑자기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심장마비 앞에서도 우리가 무기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이미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가슴이 묵직하고 숨이 가쁘고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지 않고 넘기지 않고 바로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작은 통증이라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바로 그 경계심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할 일들 영상에서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아스피린을 씹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쉬고 구급대원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스피커폰을 켜거나 의료 정보를 띄워서 상태를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깊고 느린 호흡으로 내 몸을 진정시키는 것. 이 7가지. 말은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 침착하게 행동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연습하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단지 생존 요령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작은 준비입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에겐 특히 더 중요하죠.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연락 못하고 친구들도 멀리 살고 평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시는 분들이라면 이 7가지는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는 지혜가 되어줄 거예요. 심지어 이런 준비는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몸이 느려지고 반응 속도가 줄어든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미리 익혀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훨씬 더 강한 분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 이웃, 친구,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생명의 팁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함께 본 가족이 나중에 내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이 지식을 나눠준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함께 나눌수록 더 빛이 나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아스피린은 어디에 두실 건가요? 전화기는 침대 옆에 있나요? 의료 정보는 설정해 두셨나요? 문은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인가요? 오늘 저녁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이건 단지 영상 한 편을 보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진짜로 나의 삶을 바꾸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은 곧 나에 대한 사랑이고 가족에 대한 배려이며 나이 들어가는 삶에 대한 현명한 준비입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 그 나눔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약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오늘 이 영상을 본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